지훈의 사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그는 처음에 동료의 거짓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불쾌감과 분노, 배신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순간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지훈은 먼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했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억울하다라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첫 단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각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찰 후 지훈은 동료의 행동에 대해 즉시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왜 동료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훈은 동료가 자신의 실수나 이익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노가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한엑세일, 즉 마음을 내려놓는 실천이 바로 여기서 발휘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직장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혜수라는 인물이 팀 회의에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다른 동료에 의해 왜곡되어 보고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혜수가 화가 나서 그 동료에게 직접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그녀는 잠시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혜수는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상사와 개인적으로 대화하여 정확한 사실을 전달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혜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망언을 들었을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그 소문이나 거짓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입니다. 미나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미나는 친구에 대한 부정확한 소문을 들었지만 즉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친구에게 직접 물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미나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소문을 퍼뜨렸다면 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친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처럼 별표 쌓인 정업체 낸고 별표 쌓인의 실천, 즉 거짓을 반복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동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현은 직장 동료가 자신의 성과를 왜곡해 상사에게 보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마음을 다스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동료의 거짓말을 동료에게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상사에게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동현의 선택은 한엑세이와 정어를 결합한 좋은 예입니다. 마음을 지키면서도 사실에 기반한 행동으로 상황을 바로잡았습니다. 거짓말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직장, 가족, 친구 관계 등에서 반복되는 거짓말은 신뢰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훈의 동료가 거짓말을 계속 반복했다면 팀 전체의 분위기와 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교에서는 거짓말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대응할 것을 권합니다.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준이는 가족 모임에서 누나가 한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자신이 주목받고 싶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준이는 처음에는 속상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누나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이는 상황을 관찰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필요할 때만 사실을 조용히 바로잡았습니다. 이 사례는 가정에서 거짓말을 마주할 때도 한 엑세이와 정어를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망언을 듣고 마음이 흔들릴 때 중요한 점은 감정의 흐름을 인식하고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지훈은 처음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지만 마음을 자각하고 호흡과 명상을 통해 평정심을 회복했습니다. 혜수는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충동적인 대응을 피함으로써 갈등을 피했습니다. 미나는 사실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내적 평화를 유지하며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실천을 보여줍니다. 거짓말을 마주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의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훈은 동료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이해했으며 이는 그가 분노에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공감과 이해는 마음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며 한 엑세이의 핵심 원리와 연결됩니다.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듣는 상황에서는 심리적 훈련과 마음 챙김이 필요합니다. 서진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서진은 직장 내 가짜 정보를 자주 접했지만 매번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없는 소문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 챙김과 정어 실천을 통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장기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거짓말에 대한 대응에서 또 중요한 것은 진실과 침묵의 균형입니다. 언제 진실을 말하고 언제 침묵하지 않은 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유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직장에서 거짓을 목격했지만 그녀는 상사에게만 진실을 전달하고 동료들과 불필요하게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진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마주하고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우리는 공덕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호는 직장에서 동료의 거짓말을 차분히 대응하고 사실을 중심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처리함으로써 자신의 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마음의 평정과 지혜를 높이고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거짓말을 마주하는 순간은 단순히 불쾌한 사건이 아니라 내면을 단련하고 마음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지훈, 혜수, 미나, 준이, 서진, 유나, 민호 등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들었을 때 첫 번째는 감정을 인식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 두 번째는 사실에 기반한 행동 선택. 세 번째는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퍼뜨리지 않는 것. 네 번째는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행사퇴사는 불교의 중요한 수행 원리 중 하나로 분노, 원망, 집착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행사퇴사,
실천할 때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안정과 지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훈이라는 직장인은 팀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동료 한 명이 그의 성과를 왜곡하여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처음 지훈은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생각과 함께 복수심과 억울함이 동시에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지훈은 불교의 행사 원리를 적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고 배신감을 느끼며 억울하다라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각하고 관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지훈은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동료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의 의도는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동료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노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훈은 침착하게 상사와 대화하며 사실만 전달했고 감정적 대응을 피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행사태사는 매우 유용합니다. 혜수는 가족 모임에서 누나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관심을 받기 위해 일부러 이야기를 과장했습니다. 혜수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누나의 행동 뒤에 숨은 심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반응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상황을 관찰하며 필요할 때만 부드럽게 사실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혜수는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행사태사의 중요성은 분명합니다. 민호는 친구 모임에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분노하거나 복수심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소문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는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사실을 바로잡고 불필요하게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민호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관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헤이어온이라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봅시다. 헤이어온은 친구가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고 상처받았지만 헤이어온은 별표 쌓인 행사 개사, 별표 쌓인을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왜 친구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헤이어온은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고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정리하여 친구와 직접 대화를 나눔으로써 오해를 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친구 관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상황에서 행사태사는 업무 효율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진은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동료의 실수나 거짓된 정보를 접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분노와 불만을 느꼈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 노력했습니다. 서진은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자신의 통제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마음의 평정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업무 효율도 향상되었습니다.
가족과 직장 외에도 소셜미디어와 같은 현대 사회의 상황에서도 행사대사의 실천은 중요합니다. 윤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반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윤어는 마음을 가다듬고 정보를 확인하며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적 반응을 피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지호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마음챙김을 적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적어 기록함으로써 내면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매번 발생하는 불공정한 상황과 거짓 정보를 기록하고 자신이 느낀 감정과 생각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감정의 패턴을 이해하고 점차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지소를 들 수 있습니다. 지소는 팀 회의 중 동료들이 그녀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와 분노가 몰려왔지만 그녀는 행사퇴사를 실천했습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호흡과 명상을 통해 평정을 유지한 후 필요할 때만 직접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감정적 고통을 최소화하면서도 직장 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 엑세이는 단순히 감정을 내려놓는 것을 넘어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필요할 때 지혜롭게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동아이오는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잘못된 소문과 거짓 정보를 접했지만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며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업무와 관계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의 핵심은 내적 평화를 유지하면서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훈, 혜수, 민호, 해이여운, 서진, 윤어, 지혼, 지소 등 다양한 사례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을 인식하고 상황을 이해하며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전달하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과정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관계를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행사를 실천함으로써 얻는 또 다른 장점은 장기적인 마음의 안정과 지혜입니다. 반복되는 어려움과 거짓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적절히 대응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러한 습관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행사는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다 필요할 때만 대응함으로써 우리는 내적 평화와 지혜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정어는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수행 원리 중 하나로 올바른 말, 즉 진실하고 유익한 말을 사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거짓말을 들었을 때 정어를 실천한다는 것은 그 거짓을 반복하지 않고 사실과 진실을 중심으로 말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어는 단순히 말을 조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가짐과 의도, 그리고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민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민어는 친구에게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소문을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어는 불교의 정어 원리를 기억하며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거짓을 반복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사실을 확인하고 전달했습니다. 민호는 감정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친구 관계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어를 실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로 지호는 직장에서 동료의 거짓말을 발견했습니다. 동료가 그의 업무 성과를 왜곡하여 상사에게 보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지호는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지만 정어를 실천하며 동료의 거짓말을 다른 동료들에게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필요한 사실만 상사에게 보고하며 상황을 바로잡았습니다. 지혼의 선택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동료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직장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정어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사회적 책임입니다. 우리가 들은 거짓을 무분별하게 퍼뜨리면 단순한 오해가 아닌 집단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서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정어를 실천하여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사실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진은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동시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정어는 중요합니다. 헤이어오는 가족 모임에서 누나가 일부러 사실을 왜곡해 이야기를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헤이어오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정어를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거짓을 반복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사실을 부드럽게 전달함으로써 가족 간의 신뢰와 화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정어가 단순히 말의 윤리뿐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정어를 실천하면서 중요한 점은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민호는 친구 그룹에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화가 나고 즉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어와 마음 챙김을 동시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거짓을 반복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호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어는 직장에서의 신뢰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아이오는 프로젝트 팀에서 동료가 그의 기여를 왜곡하여 보고한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정어를 실천하며 사실에 기반한 말만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다른 동료에게 감정을 섞어 이야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동아이오는 자신의 직업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정어는 또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도 필수적입니다. 윤어는 SNS에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반박하거나 공격적인 글을 남기지만 윤어는 정어를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인 반응을 피하고 사실만을 중심으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나 학업 환경에서도 정어의 실천은 중요합니다. 지소는 학교 그룹 프로젝트에서 다른 학생들이 그녀의 기여를 왜곡해 발표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좌절이 밀려왔지만 정어를 실천하여 잘못된 정보를 다른 학생들에게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수님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프로젝트 팀과 직접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소는 자신의 신뢰를 지키면서도 팀의 협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어를 실천하면 내적 평정과 지혜가 동시에 향상됩니다. 거짓을 반복하지 않고 사실을 중심으로 말하며 필요할 때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지훈, 민어, 서진, 헤이여운, 민호, 동하윤, 윤어, 지소 등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어를 실천함으로써 마음의 평화와 관계의 안정,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어는 장기적인 인간관계와 사회적 신뢰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들은 거짓을 반복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전달하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충동적으로 거짓을 반복하거나 퍼뜨리면 단기적으로는 감정 해소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와 신뢰를 손상시키고 자신의 마음에도 불필요한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정어를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대화와 경청입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을 판단하거나 즉시 반응하지 않고 먼저 경청하고 사실과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헤이여우는 친구의 왜곡된 말을 들었지만 즉시 반응하지 않고 먼저 경청함으로써 친구의 진심과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전달하여 갈등을 예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어의 실천은 한 엑세이와 결합될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거짓을 반복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만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히 말의 윤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직장, 가정, 사회적 환경 전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거짓말을 하지만 이를 식별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거짓을 알아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관찰하며 지혜롭게 대응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호는 직장에서 동료의 성과를 왜곡한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흔들렸지만 차분히 상황을 관찰하며 동료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 이익, 주목, 혹은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왜곡합니다. 지호는 동료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변형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이는 마음을 지키는 첫 단계였습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헤이여우는 가족 모임에서 누나가 일부러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헤이여우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행동 동기와 상황적 요인을 관찰했습니다. 누나는 관심을 받고 싶어 거짓말을 했음을 이해한 후 헤이여우는 필요할 때만 사실을 부드럽게 바로잡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나 친구 사이에서도 거짓말을 식별하는 능력은 중요합니다. 민호는 친구 그룹에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친구들의 행동 패턴과 말투, 상황의 일관성을 분석했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변명하는 사람들은 종종 논리적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감정적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납니다. 민호는 이러한 단서를 통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나 학업 환경에서도 거짓말을 식별하는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지소는 팀 프로젝트에서 다른 학생이 그녀의 기여를 왜곡하여 발표한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지소는 거짓말을 식별하기 위해 사실과 증거를 검토하고 발표 내용과 실제 기여를 비교했습니다. 또한 동료들의 말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며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소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식별할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동아이오는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거짓 정보를 접했지만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고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분노와 억울함을 인정하면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피했습니다. 대신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상사에게 전달하고 필요 없는 논쟁은 피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내적 평정을 유지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도 거짓말을 식별하고 마음을 지키는 능력은 중요합니다. 윤어는 SNS에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즉시 대응하거나 반박하고 싶어 하지만 윤어는 마음을 가다듬고 정보를 검토하며 사실만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자신의 감정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사회적 관계에서 거짓말을 식별할 때 우리는 종종 감정적 충동에 휘둘립니다. 지혼, 헤이여운, 민호, 지소, 동아윤, 윤어 등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관찰과 분석, 그리고 마음 챙김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과 말, 상황적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거짓말을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또 다른 방법은 행동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전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은 모순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지호는 동료의 보고서를 검토하며 이전 보고서와 비교하고 행동과 말의 불일치를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그는 동료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리적 관점에서도 거짓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불안, 긴장, 회피적 행동을 보입니다. 민호는 친구의 말투, 눈빛, 행동을 관찰하며 이러한 미세한 단서를 통해 거짓을 인식했습니다. 심리적 신호와 행동 패턴을 이해하면 단순한 직감에 의존하지 않고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식별한 후 대응 전략 또한 중요합니다. 헤이여오는 누나의 거짓말을 발견했지만 즉각적인 반박 대신 사실을 부드럽게 전달하고 필요하지 않은 논쟁을 피했습니다. 동아이오는 직장에서 거짓 정보를 상사에게 보고하며 불필요한 동료 간의 갈등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동시에 상황을 건설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내적 평정과 마음 챙김이 유지되면 우리는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혼, 헤이여운, 민호, 지소, 동아윤, 윤어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은 관찰, 분석, 마음 챙김,
사실 중심 대응이 거짓말 상황에서 내적 평화를 유지하고 관계를 보호하는 핵심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반복적인 거짓 상황에서 마음을 지키는 훈련은 장기적으로 심리적 안정과 인간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호는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동료의 거짓말을 접했지만 매번 관찰과 분석, 마음 챙김을 통해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감정적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고 업무와 인간관계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식별하는 능력은 한 엑세이와 정어와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음을 지키면서 거짓을 반복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간관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히 거짓말을 인식하는 능력을 넘어서 내적 평정, 지혜, 관계 회복, 사회적 신뢰 형성까지 이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여러 사람이 동시에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솟아오르기 쉽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의 회사와 정어는 마음을 평정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선택하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서울에 사는 지훈은 직장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회의 중 여러 동료가 그의 실적을 왜곡해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는 행사를 실천하며 자신의 감정을 인식했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고 불안하지만 이 감정이 나의 행동을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 그는 깊게 호흡하며 감정을 관찰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는 상황을 분석하고 증거에 기반해 상사에게 사실만을 보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훈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자신의 명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혜수는 가족 모임에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행사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동기와 상황적 요인을 이해했습니다. 누나는 관심을 받고 싶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혜수는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부드럽게 사실을 바로잡았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환경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호는 친구 모임에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친구들의 행동 패턴과 말투, 상황의 일관성을 관찰했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변명하는 사람들은 종종 논리적 일관성이 떨어지고 감정적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납니다. 민호는 이러한 단서를 통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했습니다. 학교 환경에서도 정어와 행사 원리의 실천은 중요합니다. 지수는 팀 프로젝트에서 동료들이 자신의 기여를 왜곡하여 발표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좌절과 분노가 밀려왔지만 그녀는 마음을 평정하고 행사를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인식하고 거짓을 반복하지 않으며 증거를 기반으로 교수님과 팀원에게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수는 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개인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의 직장 환경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현은 팀 프로젝트를 관리하면서 일부 직원이 자신의 실적을 왜곡해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동현은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행사를 통해 감정을 관찰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그는 각 사람의 동기를 분석하고 적절한 시점에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상황, 특히 여러 사람이 동시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마음을 평정하고 사실에 기반한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지훈, 혜수, 민호, 지수, 동현 모두는 공통적으로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거짓과 사실을 분별하며 올바른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상황을 현명하게 관리했습니다. 행사는 감정적 소모를 최소화하고 정언은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아 관계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가정에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봅시다. 혜수는 가족 모임에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일부 친척에 의해 퍼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감정에 따라 반응했다면 갈등이 심화되고 관계가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혜수는 행사를 통해 감정을 인식하고 정언을 통해 거짓말을 반복하지 않았으며 필요할 때만 부드럽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가족의 화합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나는 SNS에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즉시 반박하거나 공격적인 글을 남기지만 유나는 마음을 다스리고 정보를 검토한 후 정언을 실천하여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거짓말을 하는 복잡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한 그룹의 직원들이 지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상사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마음을 평정하며 행사와 정언을 적용했습니다. 그는 거짓을 반복하지 않고 증거에 기반해 사실만을 전달하며 상황을 현명하게 관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명성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긴장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행사와 정언가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실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는 진실을 파악하고 마음을 보호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실천하면 이 원칙들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 감정적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평정심과 지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내적 안정과 인간관계 회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지훈, 혜수, 민호, 지수, 동현, 유나 모두 반복적인 거짓 상황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증거와 사실 중심으로 대응하며 관계를 보호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그들의 심리적 안정과 신뢰 형성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서 행사와 정언을 결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음을 평정하며 감정적 충동을 자제하고 거짓을 반복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계와 명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거짓말 상황에서의 대응을 넘어서 내적 평정, 지혜, 인간관계와 사회적 신뢰 형성까지 이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거짓말이나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온라인 사회에서도 거짓 정보는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분노나 좌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기 쉽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의 행사, 대사와 정어가 핵심적인 도구로 작용합니다. 마음을 평정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직장인으로 일하는 지훈은 팀 프로젝트 중 반복적으로 동료가 자신의 기여를 왜곡해 상사에게 보고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는 마음을 관찰하며 자신의 감정을 인식했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고 불안하지만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 그하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행사를 실천했습니다. 이후 정어를 적용하여 동료의 거짓말을 다른 사람에게 반복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사실을 증거와 함께 상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훈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혜수는 가족 모임에서 누나가 반복적으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화가 나 즉각 반박하고 싶었지만 행사를 통해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이어 정어를 실천하며 누나의 거짓을 반복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부드럽게 사실을 바로잡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혜수는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반복적인 거짓 상황이 나타납니다. 민호는 친구 그룹 내에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반복적으로 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마음을 관찰하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흔히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고 감정적 과잉 반응을 보이며 변명을 반복합니다. 민호는 이러한 단서를 활용해 거짓말을 식별하고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반복적인 거짓 정보 상황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수는 팀 프로젝트에서 일부 동료들이 자신의 기여를 반복적으로 왜곡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좌절과 분노가 있었지만 그녀는 행사를 통해 감정을 관찰하고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유지했습니다. 이어 정어를 적용하여 거짓 정보를 다른 학생에게 반복하지 않고 교수님과 팀원에게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팀의 협력과 자신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복잡한 반복적 거짓 상황이 흔히 나타납니다. 동현은 팀 프로젝트를 관리하면서 일부 직원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성과를 왜곡해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화와 불안으로 마음이 흔들렸지만 행사를 실천하며 감정을 관찰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이어 정어를 통해 거짓을 반복하지 않고 증거와 사실에 기반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도 반복적인 거짓말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나는 SNS에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지속적으로 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시 반박하거나 공격적인 글을 남기지만 유나는 행사를 통해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어 정어를 실천하여 거짓 정보를 반복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마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사회, 온라인 환경에서 반복적인 거짓말에 대응할 때 핵심은 관찰, 분석, 마음챙김, 사실 중심 대응입니다. 지훈, 해이여운, 민호,
지소, 동아이온, 윤어 모두 이러한 원칙을 실천함으로써 마음의 평정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상황에서도 이 습관은 장기적으로 심리적 안정, 관계 유지, 신뢰 구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복적인 거짓 정보 상황에서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는 상대방의 행동 동기 분석입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 이익 추구, 관심 유도, 두려움 회피 같은 동기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지훈은 직장에서 동료가 반복적으로 거짓 정보를 전달할 때 그 동기를 분석하여 감정적 반응을 피하고 사실에 기반한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혜수는 누나가 반복적으로 정보를 왜곡할 때 그 동기를 이해하고 대응했습니다. 누나는 관심을 받고 싶어 거짓을 반복했습니다. 혜수는 행사와 정어를 결합하여 감정을 제어하고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가족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자신의 마음을 보호했습니다. 학교와 학업 환경에서도 반복적인 거짓 정보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수는 팀 프로젝트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기여를 왜곡하는 동료들과 마주했지만 마음을 평정하고 행사와 정어를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인식하고 사실 기반 정보를 교수님과 팀원에게만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팀의 협력과 자신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환경에서도 동아이오는 반복적인 거짓 상황을 현명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고 상대방의 동기를 분석하며 사실에 기반한 대응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감정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유나는 반복적인 거짓 정보에 대응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관찰하고 거짓 정보를 반복하지 않았으며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상황에서 행사와 정어를 꾸준히 실천하면 장기적으로 내적 안정과 관계 회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반복적인 거짓 정보 상황에서도 중심을 유지하며 사실 기반 대응을 실천하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신뢰와 인간관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관계와 상황에서 거짓말과 잘못된 정보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가족, 친구, 직장, 학교, 온라인 공간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사와 정어는 마음을 평정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선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지호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여러 동료들이 자신의 기여를 왜곡하여 상사에게 보고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밀려왔지만 그는 행사를 실천하며 감정을 관찰하고 인식했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고 불안하지만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 그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관찰했습니다. 이후 정어를 적용하여 동료의 거짓말을 다른 사람에게 반복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사실과 증거를 기반으로 상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호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반복적인 거짓 정보와 마주치는 상황이 많습니다. 헤이어오는 가족 모임에서 누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왜곡하여 여러 번 퍼뜨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화가 나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싶었지만 행사를 통해 감정을 인식하고 마음을 차분히 유지했습니다. 이어 정어를 실천하며 누나의 거짓을 반복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부드럽게 사실을 바로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헤이어오는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반복적인 거짓 상황이 나타납니다. 민호는 친구 그룹 내에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지속적으로 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는 마음을 관찰하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흔히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고 감정적 과잉 반응을 보이며 변명을 반복합니다. 민호는 이러한 단서를 활용해 거짓말을 식별하고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반복적인 거짓 정보 상황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소는 팀 프로젝트에서 일부 동료들이 자신의 기여를 반복적으로 왜곡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좌절과 분노가 있었지만 그녀는 행사를 통해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을 차분히 유지했습니다. 이어 정어를 적용하여 거짓 정보를 다른 학생에게 반복하지 않고 교수님과 팀원에게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팀의 협력과 자신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환경에서도 복잡한 반복적 거짓 상황이 흔히 나타납니다. 동아이오는 팀 프로젝트를 관리하면서 일부 직원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성과를 왜곡해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화와 불안으로 마음이 흔들렸지만 행사를 실천하며 감정을 관찰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이어 정어를 통해 거짓을 반복하지 않고 증거와 사실에 기반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도 반복적인 거짓말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윤어는 SNS에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지속적으로 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시 반박하거나 공격적인 글을 남기지만 윤어는 행사를 통해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어 정어를 실천하여 거짓 정보를 반복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마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반복적인 거짓말과 루머에 대응할 때 중요한 핵심은 관찰, 분석, 마음챙김, 사실 중심 대응입니다. 지혼, 헤이어온, 민호, 지소, 동아윤, 윤어 모두 이러한 원칙을 실천함으로써 마음의 평정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상황에서도 이 습관은 장기적으로 심리적 안정, 관계 유지, 신뢰 구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복적인 거짓 정보 상황에서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는 상대방의 행동 동기 분석입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 이익 추구, 관심 유도, 두려움 회피 같은 동기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지호는 직장에서 동료가 반복적으로 거짓 정보를 전달할 때 그 동기를 분석하여 감정적 반응을 피하고 사실에 기반한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헤이어오는 누나가 반복적으로 정보를 왜곡할 때
그 동기를 이해하고 대응했습니다. 누나는 관심을 받고 싶어 거짓을 반복했습니다. 헤이어오는 행사와 정어를 결합하여 감정을 제어하고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가족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자신의 마음을 보호했습니다. 학교와 학업 환경에서도 반복적인 거짓 정보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소는 팀 프로젝트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기여를 왜곡하는 동료들과 마주했지만 마음을 평정하고 행사와 정어를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인식하고 사실 기반 정보를 교수님과 팀원에게만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팀의 협력과 자신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환경에서도 동아이오는 반복적인 거짓 상황을 현명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고 상대방의 동기를 분석하며 사실에 기반한 대응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감정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윤어는 반복적인 거짓 정보에 대응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관찰하고 거짓 정보를 반복하지 않았으며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했습니다. 반복적인 상황에서 행사와 정어를 꾸준히 실천하면 장기적으로 내적 안정과 관계 회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반복적인 거짓 정보 상황에서도 중심을 유지하며 사실 기반 대응을 실천하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신뢰와 인간관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관계와 상황에서 거짓말과 잘못된 정보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학교, 온라인 공간 등 어디에서나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분노, 좌절,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기 쉽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행사 대사와 정어는 마음을 평정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선택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서울에서 직장인으로 일하는 지훈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여러 동료들이 자신의 기여를 왜곡하여 상사에게 보고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는 행사를 실천하며 감정을 관찰하고 인식했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고 불안하지만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 그하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관찰했습니다. 이후 정어를 적용하여 동료의 거짓말을 다른 사람에게 반복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사실과 증거를 기반으로 상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훈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반복적인 거짓 정보와 마주치는 상황이 많습니다. 혜수는 가족 모임에서 누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왜곡하여 여러 번 퍼뜨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화가 나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싶었지만 행사를 통해 감정을 인식하고 마음을 차분히 유지했습니다. 이어 정어를 실천하며 누나의 거짓을 반복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부드럽게 사실을 바로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혜수는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반복적인 거짓 상황이 나타납니다. 민호는 친구 그룹 내에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지속적으로 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그는 마음을 관찰하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흔히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고
감정적 과잉 반응을 보이며 변명을 반복합니다. 민호는 이러한 단서를 활용해 거짓말을 식별하고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반복적인 거짓 정보 상황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수는 팀 프로젝트에서 일부 동료들이 자신의 기여를 반복적으로 왜곡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좌절과 분노가 있었지만 그녀는 행사를 통해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을 차분히 유지했습니다. 이어 정어를 적용하여 거짓 정보를 다른 학생에게 반복하지 않고 교수님과 팀원에게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팀의 협력과 자신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환경에서도 복잡한 반복적 거짓 상황이 흔히 나타납니다. 동현은 팀 프로젝트를 관리하면서 일부 직원이 반복적으로 자신의 성과를 왜곡해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화와 불안으로 마음이 흔들렸지만 행사를 실천하며 감정을 관찰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이어 정어를 통해 거짓을 반복하지 않고 증거와 사실에 기반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도 반복적인 거짓말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나는 SNS에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지속적으로 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시 반박하거나 공격적인 글을 남기지만 유나는 행사를 통해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어 정어를 실천하여 거짓 정보를 반복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마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반복적인 거짓말과 루머에 대응할 때 중요한 핵심은 관찰, 분석, 마음챙김, 사실 중심 대응입니다. 지훈, 헤이여운, 민호, 지소, 동아윤, 윤어 모두 이러한 원칙을 실천함으로써 마음의 평정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상황에서도 이 습관은 장기적으로 심리적 안정, 관계 유지, 신뢰 구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복적인 거짓 정보 상황에서 중요한 또 다른 포인트는 상대방의 행동 동기 분석입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 이익 추구, 관심 유도, 두려움 회피 같은 동기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지호는 직장에서 동료가 반복적으로 거짓 정보를 전달할 때 그 동기를 분석하여 감정적 반응을 피하고 사실에 기반한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헤이어오는 누나가 반복적으로 정보를 왜곡할 때 그 동기를 이해하고 대응했습니다. 누나는 관심을 받고 싶어 거짓을 반복했습니다. 헤이어오는 행사와 정어를 결합하여 감정을 제어하고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가족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자신의 마음을 보호했습니다. 학교와 학업 환경에서도 반복적인 거짓 정보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소는 팀 프로젝트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기여를 왜곡하는 동료들과 마주했지만 마음을 평정하고 행사와 정어를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인식하고 사실 기반 정보를 교수님과 팀원에게만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팀의 협력과 자신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환경에서도 동아이오는 반복적인 거짓 상황을 현명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고 상대방의 동기를 분석하며 사실에 기반한 대응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감정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윤어는 반복적인 거짓 정보에 대응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관찰하고 거짓 정보를 반복하지 않았으며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했습니다. 반복적인 상황에서 행사와 정어를 꾸준히 실천하면 장기적으로 내적 안정과 관계 회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반복적인 거짓 정보 상황에서도 중심을 유지하며 사실 기반 대응을 실천하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신뢰와 인간관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과 왜곡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가족, 친구, 직장, 학교, 온라인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거짓말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분노, 좌절,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솟구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행사, 회사, 별표 사인와 정어는 내적 평정을 유지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도구가 됩니다. 서울에 사는 지훈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 여러 동료들이 그의 기여를 반복적으로 왜곡하여 상사에게 보고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분노가 몰려왔지만 그는 행사를 실천하며 자신의 감정을 관찰했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고 불안하지만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 그하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관찰했습니다. 이어 정어를 실천하여 동료의 거짓을 다른 사람에게 반복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사실과 증거를 기반으로 상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반복적인 거짓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혜수는 가족 모임에서 누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왜곡하고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지만 행사를 통해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어 정어를 실천하여 누나의 거짓을 반복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부드럽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혜수는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반복적인 거짓 상황은 흔히 발생합니다. 민호는 친구 그룹에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반복적으로 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즉각 대응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지만 그는 마음을 관찰하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고 감정적 과잉 반응을 보이며 변명을 반복합니다. 민호는 이러한 단서를 활용하여 거짓말을 식별하고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반복적인 거짓 정보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수는 팀 프로젝트에서 동료들이 자신의 기여를 반복적으로 왜곡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좌절과 분노가 있었지만 그녀는 행사를 통해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이어 정어를 실천하여 거짓 정보를 다른 학생들에게 반복하지 않고 교수님과 팀원에게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팀의 협력 관계와 자신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환경에서도 반복적인 거짓 상황은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현은 팀 프로젝트를 관리하면서 일부 직원이 자신의 성과를 왜곡하여 상사에게 반복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처음에는 화와 불안이 몰려왔지만 그는 행사를 실천하며 감정을 관찰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이어 정어를 적용하여 거짓을 반복하지 않고 증거와 사실에 기반하여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사회에서도 반복적인 거짓 정보와 루머는 문제가 됩니다. 유나는 SNS에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지속적으로 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각 반박하거나 공격적인 댓글을 남기지만 유나는 행사를 통해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어 정어를 실천하여 거짓 정보를 반복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마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반복적인 거짓말과 루머에 대응할 때 핵심 원칙은 관찰, 분석, 마음챙김, 사실 중심 대응입니다. 지훈, 헤이여운, 민호, 지소, 동아윤, 윤어 모두 이러한 원칙을 실천함으로써 마음의 평정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상황에서도 이 습관은 장기적으로 심리적 안정, 관계 유지, 신뢰 구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복적인 거짓 정보 상황에서 또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행동 동기 분석입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흔히 자기 이익 추구, 관심 유도, 두려움 회피 같은 동기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지호는 직장에서 동료가 반복적으로 거짓 정보를 전달할 때 그 동기를 분석하여 감정적 반응을 피하고 사실에 기반한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헤이어오는 누나가 반복적으로 정보를 왜곡할 때 그 동기를 이해하고 대응했습니다. 누나는 관심을 받고 싶어 거짓을 반복했습니다. 헤이어오는 행사와 정어를 결합하여 감정을 제어하고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가족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자신의 마음을 보호했습니다. 학교와 학업 환경에서도 반복적인 거짓 정보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소는 팀 프로젝트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기여를 왜곡하는 동료들을 마주했지만 마음을 평정하고 행사와 정어를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인식하고 사실 기반 정보를 교수님과 팀원에게만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팀의 협력과 자신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환경에서도 동아이오는 반복적인 거짓 상황을 현명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고 상대방의 동기를 분석하며 사실에 기반한 대응만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감정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윤어는 반복적인 거짓 정보에 대응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관찰하고 거짓 정보를 반복하지 않았으며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했습니다. 반복적인 상황에서 행사와 정어를 꾸준히 실천하면 장기적으로 내적 안정과 관계 회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반복적인 거짓 정보 상황에서도 중심을 유지하며 사실 기반 대응을 실천하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신뢰와 인간관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과 왜곡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가족, 친구, 직장, 학교,
온라인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거짓말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분노, 좌절,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솟구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행사, 회사, 별표 사인와 정어는 내적 평정을 유지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도구가 됩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지훈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 여러 동료들이 그의 기여를 반복적으로 왜곡하여 상사에게 보고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분노가 몰려왔지만 그는 행사를 실천하며 자신의 감정을 관찰했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고 불안하지만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 그하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관찰했습니다. 이어 정어를 적용하여 동료의 거짓을 다른 사람에게 반복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사실과 증거를 기반으로 상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반복적인 거짓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혜수는 가족 모임에서 누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왜곡하고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지만 행사를 통해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어 정어를 실천하여 누나의 거짓을 반복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부드럽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혜수는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반복적인 거짓 상황은 흔히 발생합니다. 민호는 친구 그룹에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반복적으로 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즉각 대응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지만 그는 마음을 관찰하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고 감정적 과잉 반응을 보이며 변명을 반복합니다. 민호는 이러한 단서를 활용하여 거짓말을 식별하고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반복적인 거짓 정보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수는 팀 프로젝트에서 동료들이 자신의 기여를 반복적으로 왜곡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좌절과 분노가 있었지만 그녀는 행사를 통해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이어 정어를 실천하여 거짓 정보를 다른 학생들에게 반복하지 않고 교수님과 팀원에게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팀의 협력 관계와 자신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환경에서도 반복적인 거짓 상황은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현은 팀 프로젝트를 관리하면서 일부 직원이 자신의 성과를 왜곡하여 상사에게 반복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처음에는 화와 불안이 몰려왔지만 그는 행사를 실천하며 감정을 관찰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이어 정어를 적용하여 거짓을 반복하지 않고 증거와 사실에 기반하여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사회에서도 반복적인 거짓 정보와 루머는 문제가 됩니다. 유나는 SNS에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지속적으로 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각 반박하거나 공격적인 댓글을 남기지만 유나는 행사를 통해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어 정어를 실천하여 거짓 정보를 반복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마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반복적인 거짓말과 루머에 대응할 때 핵심 원칙은 관찰, 분석, 마음챙김, 사실 중심 대응입니다. 지혼, 헤이여운, 민호, 지소, 동아윤, 윤어 모두 이러한 원칙을 실천함으로써 마음의 평정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상황에서도 이 습관은 장기적으로 심리적 안정, 관계 유지, 신뢰 구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복적인 거짓 정보 상황에서 또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행동 동기 분석입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흔히 자기 이익 추구, 관심 유도, 두려움 회피 같은 동기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지호는 직장에서 동료가 반복적으로 거짓 정보를 전달할 때 그 동기를 분석하여 감정적 반응을 피하고 사실에 기반한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헤이어오는 누나가 반복적으로 정보를 왜곡할 때 그 동기를 이해하고 대응했습니다. 누나는 관심을 받고 싶어 거짓을 반복했습니다. 헤이어오는 행사와 정어를 결합하여 감정을 제어하고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가족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자신의 마음을 보호했습니다. 학교와 학업 환경에서도 반복적인 거짓 정보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소는 팀 프로젝트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기여를 왜곡하는 동료들을 마주했지만 마음을 평정하고 행사와 정어를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인식하고 사실 기반 정보를 교수님과 팀원에게만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팀의 협력과 자신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환경에서도 동아이오는 반복적인 거짓 상황을 현명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고 상대방의 동기를 분석하며 사실에 기반한 대응만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감정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윤어는 반복적인 거짓 정보에 대응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관찰하고 거짓 정보를 반복하지 않았으며 필요할 때만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했습니다. 반복적인 상황에서 행사와 정어를 꾸준히 실천하면 장기적으로 내적 안정과 관계 회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반복적인 거짓 정보 상황에서도 중심을 유지하며 사실 기반 대응을 실천하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신뢰와 인간관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